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화백입니다. 야심한 밤에 또 너무 아침에만 촬영을 하다 보니까 밤에 하는 것도 뭐 괜찮은 것 같아요. 아침에 제가 이제 생각을 해서 영상을 찍는 거랑 또 저녁에 하는 거랑은 좀 다르니까, 예, 저녁에 또 한번 좀 차분하게, 아침은 조금 더 좀 활동적으로, 그리고 조금 이제 데시벨이 높게 해가지고 이야기를 했다라고 하면 저녁에는 조금 가라앉게, 좀 주무시면서도 좀 들으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영상을 또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트코인. 자, 비트코인에 대해서 제가 매번 이야기를 할 때, 뭐 제가 처음에 이제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면서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왜 그렇게 좀 확신을 하느냐고 좀 궁금해 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이번 영상에서는 비트코인의 가치에 대해서 왜 이렇게 확신을 할까? 확신을 하고, 그렇게 좀 굳은 믿음이 생기게 된 계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제가 화폐에 대한 얘기를 한 번쯤은 여러분들에게 하고 싶었어요. 하고 싶었는데, 화폐 가치에 대한 저의 견해를 좀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제가 이런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대한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그렇게 막 생각을 많이 해본 적이 없어요. 그냥 돈은 그냥 자연스럽게 우리가 매일 실생활에서 쓰는 거고, 돈이 있고 없음에 따라서 당연히 생활 수준에도 차이가 나고, 그리고 이제 뭐 만족도라든지 뭐 행복에 대한 기준 자체도 이제 돈에 따라서 이제 많이 어떻게 보면은 좌지우지 되다 보니까, 돈이라는 거 자체를 그냥 우리가 맨날 쓰는 거, 그리고 많으면 좋은 거, 이렇게만 생각을 했지, 과연 돈이란 무엇일까? 화폐란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좀 어떻게 보면은 좀 철학적인 그런 생각은 해본 적이 없어요. 해본 적이 없는데, 비트코인의 공부를 좀 하다 보니까 비트코인의 처음 어떻게 보면은 비트코인을 만들었던 사카시 나카모토가 왜 만들었는지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책들을 보면 나와 있지만, 비트코인의 탄생에 대한 목적은 결국엔 지금 저희가 쓰고 있는 명목화폐에 대한 그 중앙은행들에 대한 이제 좀 발권력, 중앙은행이 대부분 보면 저희 나라도 그렇고 미국도 그렇지만 중앙은행에 의해서 금리가 결정이 되고, 뭐 파월 할아버지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에는 화폐에 대한 발권력이 중앙은행이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저희 이제 그 대부분의 시민들은 거기에 휩쓸려 다닐 수밖에 없어요.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자고요. 만약 은행에서 우리 금리 갑자기 10%를 올렸어. 10%를 올렸대. 그럼 내가 원래는 한 5% 정도의 돈을 빌렸는데 갑자기 은행에서 10%를 올렸어. 그럼 내가 가가지고, 나 그 전에 5% 올렸는데 왜 지금 10%로 빌려줘? 나 너무 비싸가지고 나 돈 못 빌리겠어.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은행에서 뭐라 그래요? 중앙은행에서, 나라에서, 국가에서 그렇게 금리를 정해서 어쩔 수 없습니다. 손님, 고객님, 이렇게 얘기를 하겠죠. 그러니까 일단
모든 화폐에 대한 발권력과 화폐에 대한, 어떻게 보면 돈에 대한 권력 자체가 중앙은행에 집중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집중화를, 중앙 집중화에 대해서 탈피를 하고자, 거기에 대해서 휩쓸리지 않기 위해서 사카시 나카모토가 비트코인이라는 걸 만든 겁니다. 조금이라도 공부하신 분은 다 알고 있는 내용이죠. 중앙 집권화에 대한 탈중앙화를 목적으로 해서 사카시 나카모토가 만든 게 비트코인인데, 왜 그러냐? 비트코인은 어떤 누구도 그 소유권이 없어요.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화폐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마구 찍어냅니다. 자기네들 찍어내고 싶은 만큼, 뭐 100장이든 1000장이든 10,000장이든 계속 화폐를 그냥 발행하면 돼요. 그냥 어떻게 보면은 종이 갖다가 찍어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찍어내고요. 그리고 찍어내는 것만큼 화폐 가치는 떨어지죠. 왜? 그만큼 많이 풀리잖아요. 돈이 많이 풀리면 그만큼 가치가 떨어지는 겁니다. 저희가 항상 얘기했던 거 있죠. 당연히 공급 수요의 법칙에 의해서 시장에 공급이 많아지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아지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간단한 논리인데 그거를 대부분의 사람들은 간과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거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려고도 하지도 않고요. 생각도 잘 안 해요. 관심이 없어. 돈에 대해서. 그러니까 돈은 많이 벌고 싶고 많이 가지고 싶지만, 돈이라는 거에 대한 본질적인 문제에 대해서 접근하는 거를 좀, 어떻게 보면은 생각조차 안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게 있어요. 생각조차 안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냥 돈은 돈이지, 화폐는 화폐지, 돈으로 그냥 돈 같은 경우에는 돈을 주고 내가 사고 싶은 거, 물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살 수 있는 그런 거지, 뭐 이렇게 간단하게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생각하고 쉽게 생각해요. 하지만 돈이라는 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공부를 하시거나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그런 명목 화폐들, 뭐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 뭐 그런 거를 통틀어서 중앙은행에서 발행하고 있는 모든 우리가 사용하는 화폐들에 대해서는 시간이 가면 갈수록 화폐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저희는 모두 알고 있잖아요. 맨날 얘기하는, 우리 어머님 짜장면 싫다고 하셔서 짜장면 얘기 아시잖아요. 짜장면이 예전에 어렸을 때만 해도 거의 뭐 1,500원? 2,000원 막 이랬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 너무 먼 얘기인가? 뭐 여튼. 그런데 지금 보면 짜장면 값 어때요? 뭐 비싼 데 가면은 거의 10,000원 돈이죠. 뭐 짜장면의 종류에 따라 다르지만 벌써 그만큼 화폐 가치가 떨어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사람들은 물가가 오르면 화폐 가치가 떨어진다는 거를 알고는 있지만, 이게 체감이 그렇게 강하게 오질 않습니다. 체감이. 뭐 물론은 뭐 주부님들도 그렇고 체감을 하신다고 하지만, 만약에 짜장면 가격이 원래 한 7,000원 했었어. 7,000원 하다가 10,000원으로 올렸어요. 그러면 처음에는 나는 짜장면 절대 10,000원 주고 못 사 먹어, 그렇게 이야기를 하지만, 어느 순간 다른 곳들도 다 짜장면 가격이 9,000원, 10,000원 해. 그러면 그 10,000원에 적응을 할 수밖에 없어요. 적응이 생각보다 쉽게 됩니다. 왜냐면은 생각을 해보세요. 짜장면 값이 7,000원에서 10,000원 됐다고 해서 여러분 짜장면 안 먹으실 거예요? 안 먹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처음에 가격을 올렸을 때에 잠깐 그런 거지, 어느 정도 올리고 난 후에 시간이 조금이라도 지나면은 그 가격에 순응하게 됩니다. 그건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예전에 강남 아파트가 만약에 뭐 3억, 4억 정도 했었어요. 근데 지금 30억이야. 자, 그러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처음에, 물론 이제 그 기간이 길지만, 사람들은 이 부동산에 대해서 그 가격에 어느샌가 적응을 하고 있다니까요. 분양가도 마찬가지죠. 분양가도 처음에는 뭐 국평 기준으로 해서 10억이 말이 되냐 막 그런 얘기가 많았어. 지금 10억 어때요? 서울 같은 경우에는 국평 기준으로 해서 10억? 와, 로또라고 합니다. 로또. 뭐 물론 입지에 따라서 다르긴 하겠지만 지금 분양가 10억이라고 하면 로또입니다. 지방도 마찬가지예요. 지방에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지방의 분양가가 3억에서 4억이었어요. 비싸도 4억 정도였는데 요즘에 3억이나 4억이요? 아마 지방이라도 경쟁률이 치열할 겁니다. 그만큼 분양가가 계속 오르지만 거기에 대해서 또 사람들은 다 적응을 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근데 이 근본적으로 생각을 해보면 왜 분양가가 오르고 부동산 가격도 오르고 여러 가지 저희가 쓰고 있는 그런 물가들이 다 오르냐? 결국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그냥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냥 비싼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거죠. 그렇게 생각을 하면 결국에는 그냥 내가 가지고 있는 그 화폐가 계속 지속적으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데 그거를 제가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저는 그냥 그 돈을 안 쓰고 가만히 있어도 결국에는 내가 가진 돈이 조금씩 없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요지는 뭐냐. 화폐 가치는 계속 하락하기 때문에 그 화폐 가치를 해지 또는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것보다 더 화폐 가치가 나중에 떨어지는 거를 대변해서 우리가 그에 좀 반대되는 가치가 지속적으로 우상향되는 그런 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 자산 중에 저희가 지금 가장 관심이 높은 거는 바로 비트코인이죠. 그래서 제가 계속 비트코인에 대해서 비트코인은 투자를 해야 되고 비트코인을 어느 정도 내가 가지고 있어야만 화폐 가치 하락분에 대해서 내가 해지를 할 수 있고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은 계속 지속적으로 가치가 올라가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보유는 하셔야 된다. 그렇게 제가 계속 얘기를 드린 겁니다. 물론 과거에는 그리고 현재도 마찬가지지만 주요 입지의 부동산 현물 자산으로 가지고 있는 것도 물론 매우 중요해요. 저는 제가 이야기하는 그 투자에 대한 견해는 뭐냐면 일단은 내가 살 집, 내 자가로 된 집은 한 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한 채가 뭐 강남이라든지 주요 뭐 그런 입지에 똘똘한 한 채를 가지고 있으면 상당히 좋죠. 하지만 똘똘한 한 채가 아니더라도 내가 살 곳은 자가로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 여러 가지 의미에서 한 채는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플러스 해서 금융자산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해외에 대한 미국 주식 중에서도 저희가 미래 가치가 있는 뭐 테슬라라든지 애플 여러 가지 있죠. 마이크로소프트만 많이 있죠. 뭐 요즘에는 너무 핫한 엔비디아 포함해서 그런 미국 주식과 그리고 필수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건 비트코인이다. 자, 비트코인 처음에 나왔을 때보다 지금 말이 된다고 생각했어요. 처음에 저희가 알았을 때는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2천만 원, 3천만 원 정도였습니다. 비트코인 한 개 가격이. 지금 어때요? 지금 8,400만 원이 넘어가고 있어요. 원화 기준으로.
누군가는 정말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사기다 막 그렇게 얘기하시는데, 이게 진짜 개사기입니까? 개사기라고 하면은 막 블랙록이라든지 마이크로 스트레치라든지 마이크 세일러 형들이라든지 지금 유명하고 세계에서 제일 자산 운용을 많이 하고 있는, 그리고 투자를 하고 있는 세계 금융 경제에 대해서 영향력이 가장 큰 사람들과 기관, 각종 기관들, 그리고 이제 나라에서까지 국가 기관들까지도 지금 매수를 하고 있어요. 저희 얼마 전에 국민연금 같은 경우에도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주식을 샀잖아요. 마이크로스트레이지 주식 자체가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냥. 자, 이 정도까지 비트코인을 매집을 하고 있는데, 개인들은 너무 비트코인에 대한 관심 자체가 별로 없는 것 같아. 그러니까 정말 극소수만 비트코인에 대해 투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비트코인에 투자하고 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현저히 낮습니다. 그리고 알트코인들이 대부분이에요. 진짜 비트코인 투자하는 사람들 정말 몇 없습니다. 정말 몇 없어요. 제 주위도 그렇고 뭐 여러 가지 뭐 미디어라든지 카페라든지 보면 나 코인 투자하고 있어요 라고 얘기하면은 비트코인은 정말 비중이 적고 대부분이 알트예요. 왜?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투자를 하면은 큰 금액으로 들어가야지 이게 어느 정도 좀 내가 수익을 많이 볼 수 있지, 적은 금액으로는 비트코인 투자해봤자 얼마 못 먹는다고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이 기간에 따라서 다릅니다. 길게 들고 가시면 적은 금액이라도 수익률은 뭐 알트코인보다 제가 봤을 때는 더 높을 수가 있어요. 알트코인은 정말 잘못하면은 물렸다가 제대로 매도를 못하면 정말 크게 당합니다. 알트코인 같은 경우에. 알트코인은 진짜 이 뭐 가치 뭐 이런 거를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예? 그게 무슨 가치가 있어. 어? 그리고 알트코인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뭔지 아세요? 알트코인은 발행자가 자기 멋대로 계속 수량을 늘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상장 폐지된다라고 하죠. 뭐 잘 나갔다가도 상장 폐지되면 그냥 빵원이야, 빵. 예? 근데 사람들은 또 비트코인하고 알트코인의 그런 차이점에 대해서도 잘 모르시는 것 같더라고. 예. 제대로 좀 알아보고 투자하시면은 알트코인은 정말 위험하다라는 걸 알고 하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위험하다라는 걸. 그건 자기가 리스크를 그만큼 감수하고 투자를 하는 거니까. 근데 그런 것도 아니고 그냥 무지성으로 그냥 들어가. 그냥 뭐 옆에 있는 같이 일하는 직장 동료가 알트코인 뭐 했다가 뭐 100배 벌었어. 뭐 한 진짜 100만 원 투자했는데 100배 벌었대. 그러면은 그냥 자기 돈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갔다가 잘못 물리면은 진짜 빵원 됩니다. 빵원. 바보 됩니다. 바보. 나 그렇게까지 바보 되면 안 돼요, 진짜. 자, 그렇기 때문에 정말 가치 있는 자산에 투자를 하신다라고 하면 저는 무조건 비트코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더리움도 어차피 알트코인이에요. 알트코인들 중에 대장이라고 하지만 이더리움이나 솔라나 같은 경우에도 어차피 본질적으로는 알트코인이기 때문에 비트코인에 대한 가치를 절대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더리움을 하시더라도 다른 알트보다는 안정성이 있고 다른 알트에 비해서는 좀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은 되지만 결국은 본질적으로는 비트코인을 모아 가셔야 된다라고 저는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저 또한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점차 제 자산의 비중을 비트코인으로 좀 많이 또 옮기고 있는 상황이에요.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이 올라가고 제 다른 뭐 금융자산이라든지 부동산 자산에 대한 비중은
상대적으로 조금 낮아지겠죠. 예, 조금 낮아지겠지만 그래도 저는 비트코인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제가 항상 강조했던, 시간이 가면 갈수록 비트코인은 강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강해짐이 생각보다 더 가파르게 지금 급속도로 올라가고 있어요. 자, 기관들 매집 많아지죠. 그리고 원래 비트코인 계속 매집했던 마이크로스트레치라든지 여러 가지 이제 그 유명하신 분들, 돈 많으신 분들 있잖아요. 저희가 고래라고 부르는 그분들도 계속 지금 매집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근데 그냥 단순하게 생각을 해보자고요. 왜 그분들이 그렇게까지 해가지고 비트코인을 사고 있나? 그리고 중요한 건 매집을 하고 매도를 안 해. 지금 매도를 안 해요. 왜 매도를 안 할까? 그만큼 그분들은 거기에 대한 확신이 있는 겁니다. 비트코인에 대한 확신이. 그렇게까지 확신이 있는데 정작 돈이 그분들에 비해서 얼마 없는 우리들, 개미라고 하죠. 개미들은 왜 비트코인에 대해서 그렇게 비트코인에 대해서 관심도 없을 뿐더러 비트코인을 알고 있음에도 알트코인에 그렇게 돈을 많이 집어넣는지 저는 이해를 할 수가 없지만, 그래도 알트코인에 대한 리스크를 알고 계신 분들은 저는 뭐 투자는 본인의 자유니까 뭐 그거에 대해서는 뭐 왈가왈가 하고 싶지는 않고요. 자, 오늘의 결론. 우리가 쓰고 있는 화폐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가치가 하락되고 있다. 그래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는 걸 해지하고 반대로 가치가 점진적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그런 자산으로 우리가 지금 가지고 있는 화폐를 전환을 시켜놔야 됩니다. 그 전환시켜 놓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자산은 현재로서는 비트코인이라고 저는 확신을 하고요. 그리고 부동산 같은 경우에 자가 한 채는 꼭 있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저는 필수제라고 생각을 해요. 자가는 필수제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수도권에, 진짜 가능하면 서울 주요 2호선 안쪽으로 들어오시면 됩니다.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면 돼요. 2호선 안쪽으로 역세권으로 아파트를 살 수 있다라고 하면 역세권으로 해가지고 자기 자가 한 채는 꼭 구매를 해 두시고, 그리고 현물 자산으로 안전한 자산 플러스 그리고 금융 자산으로 비트코인과 미국의 계속 이제 앞으로 성장해 나갈 그런 기업들, 빅테크죠. 빅테크 기업의 주식을 사놓는 거를 저는 정말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제가 그 유튜브 저희 게시판에 올려놨어요. 제가 이제 계속 이야기했던 화폐에 대한 가장 저는 잘 썼다라고 생각하는 책을 제가 제목과 함께 표지와 함께 해가지고 지금 올려놨으니까 필요하신 분들은 보시고, 그 책은 정말 저희 구독자분들은 꼭 한번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제가 강력하게 추천드립니다. 제가 나중에 뭐 이렇게 돈이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들어오게 되면 제가 그 책을 좀 저희 구독자 이벤트성으로 해서 뭐 많이는 못하고요. 많이는 못하고 한 5권 정도는 구독자분들 해서 좀 드릴 수 있으면 드리는 그런 것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어요. 예. 저는 책 같은 경우에는 좋은 책들은 정말 뭐 공짜로라도 제가 좀 구독자분들한테 나눔을 하고, 제가 지금 소장하고 있는 책들 중에서도 같이 좀 읽어보고 싶다, 같이 좀 나누고 싶다, 그런 책들이 있으면 제가 좀 나눔 이벤트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많이는 못하더라도 정말 뭐 1년에 한 2번 정도는 해서 상반기 하반기 해가지고 제가 그런 이벤트를 좀 한번 만들어 볼 테니까
그 이벤트 하게 되면 많이 참여를 좀 해주시면 좋겠고요. 예. 자, 그리고 오늘 마지막으로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얘기는 비트코인이 잠시 요즘에 비트코인이 어느 정도 한 8,400, 500만 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어요. 한 1%, 2%예요. 1%, 2% 이제 변동성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변동성을 가지고, 괜히 올랐다가 또 내려가고, 조금씩이라도 내려가면 거기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러신 분들이 있는데, 절대 조금 내려갔다고 해서, 하락했다고 해서 절대 실망하실 필요 없습니다. 비트코인은 지금 갈 길 알아서 잘 찾아가고 있어요. 걔만큼 잘 찾아가고 있는 애가 없어요, 진짜. 점진적으로 계속 우상향하고 점점 강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거를 믿고 비트코인 아직도 저는 충분히 매수하기에 메리트가 있는 가격이라 생각하고, 저도 조금씩 매수하고 있어요. 지금 현재 가격에서도. 저희 평단가는 조금씩 높아질지 모르지만 비트코인 보유량 자체가 올라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지금도 조금씩 매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 비트코인이 없으신 분들이거나 지금 거의 알트코인으로 대부분 비중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비트코인에 대한 비중을 좀 늘리셔도 아직까지 괜찮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다음 달 10월 달이 되고 대선이 가까우면 올수록 저는 매수할 수 있는 기회는 줄어든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움직이시는 걸 저는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늦은 시간인데, 영상 항상 봐주시는 모든 구독자분들께 정말 감사드리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제가 항상 말씀드렸지 사랑이고, 구독과 좋아요를 많이 눌러주시는 분들은 부자 되실 겁니다. 정말 부자 되실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예, 오늘도 감사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